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 설명하는 글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설명이 무엇이지? 모르는 사람에게 새로운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긴 글을 그냥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긴 글을 쓸 때 어떤 틀, 어떤 방법으로 쓸까? 그리고 어떻게, 많이 쓰는 표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억합니까? 글에는 시작, 중간, 끝이 있는데요.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작할 때 많이 쓰는 특별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뜻을 말해주고, 정의의 방법이죠.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 글을 읽어야 되지? 이유를 잘 모를 거니까 이런 질문의 방법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글말로 써야 되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가 아니라 무엇일까? 무엇인가? 무엇인가? 네. 글 쓸 때는 무엇인가지만 선생님이 말할 때는 무엇인가 하고 말했습니다. 뭐뭐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뭐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뭐뭐 할까? 뭐뭐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왜 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내가 왜 이 글을 쓰는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이런 방법으로 시작할 때 쓴다고 했고, 자, 곧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복습을 자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표현을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좀 소리내서 자기 귀로 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쓸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나열형이 있는데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대로 하는 거죠.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자, 이것은 지금 요리 방법처럼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three steps. 그런데 만약에 네 단계면, 이렇게 하죠. 먼저, 다음으로, 여기에, 그 다음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먼저 하고 똑같은 말, 우선.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고 똑같은 말, 끝으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입니다. 정리할 때요. 지금까지 뭐뭐를 살펴봤다. 이상으로 뭐뭐를 살펴봤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래서 그 글의 구조에 맞게 지금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자, 글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여기가 시작, 중간, 끝인데, 자, 정말 그 시작이 맞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자, 뭐뭐는 뭐뭐이다. 아, 네, 정의가 있네요. 여기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의 방법이 있죠.
그다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네. 왜 이 글을 썼는지 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작 맞아요. 그렇죠? 잘 썼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자, 여기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셋째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본문으로 잘 맞습니다. 잘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상으로 뭐뭐를 살펴보았다. 오, 요약하고 정리도 했네요. 자, 이것도 잘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외국인 대학생인데요. 그런데 글쓰기를 잘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좋은 글을 보면 선생님은 항상 많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시작할 때 내용이 중간보다 더 많아요. 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시작을 보다가 너무 피곤해져서 더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친구가 자, 즉 이렇게 쉬운 말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 또한 자, 뭐뭐 하고 또한까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설명하는 말은 지금 좀 많으니까 그리고 앞에 나오면 사람들 머리가 아프니까 이걸 중간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머리가 이렇게 큰 네, 균형이 unbalance, 균형이 안 맞는데 그죠? 그런데 내용을 조금 중간으로 보내면 자, 네, 본문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쓸 때요. 선생님도 항상 글을 쓰는데요. 매주 글을 써서 한국의 신문사에도 내고 하는데 선생님이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글을 많이 쓰고 길게 쓰고 자, 좋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어디로 가면 좋겠다. 여기 있는 것은 이거하고 더 맞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만 잘해도 글은 70점에서 90점이 됩니다. 자, 이만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서는 안 맞지만 그래도 내용을 시작, 중간, 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실력이에요. 70점 이상은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잘하는 방법은 순서를 바꿀 수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네, 이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을 70점에서 90점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친구의 글은 앞에서는 너무 자세하고요. 중간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지금 여기 전공 용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에서 보고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공 용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설명문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 맞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쓰면, 어떡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문장을 다 끊고, 이 사이에, 중간중간에 예를 넣어주고 싶어요. 네. 우리 생활에서 어떤 예가 있는지, 예는 어떻게 말하죠? 예를 들면 이라고 하면 되죠? 네. 선생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음, 자, 그래도 이렇게 시작, 중간, 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글쓰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분류의 방법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랬죠. 자, 그러면요. 전공을 소개했는데 또 다른 글을 어,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학과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아까 앞에 있는 글과 비교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볼 때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문단 만들 때 썼던 여러 가지 방법들 있죠. 선생님 이 수업하면서 계속 말한 거예요. 자, 뭐가 있었지? 정의, 예시, 정의하고 예시 들기, 분류하고 구분하기, 비교하고 대조하기, 또 뭐 있죠? 네, 원인과 결과 말하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데이터 애널리시스, 맞아요. 자료 분석하기, 주장하고 인용하기, 네, 이 방법들요.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주세요. 네, 그걸 여기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이 친구는요, 행정학과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행정학과라는 말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 선생님은 지금 이 말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내용하고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면 지금 수업을 스톱하고 자, 행정학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냥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글을 잘 썼다면 여러분이 행정학과 뭐지? 처음엔 몰랐는데 글을 다 본 후에 알게 될지도 몰라요. 네, 한번 볼까요? 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요거 글 쓸 때 는가 잊지 말고요. 제일 바람직한 진로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 가버먼트 오피서? 그러면 우리 집, 우리 동네, 뭐 시청 아니면 우리 집 옆에 있는 어떤 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쳐야 한다. 학생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을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합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학부에서는 백각제라는 행정고시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이름 같아요. 이렇게 인용부호가 있죠. 그러면 이름을 소개할 때는 뭐뭐라는, 뭐뭐라고 하는 이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는 뒤에는 항상 명사를 넣어주세요. 백학제라는 행정고시를 만들었다. 행정학과에서는 공부만을 중시하지 않는다. 인성을 기르고 우정을 나누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특별한 소모임도 있는데 트윙클이라는 여기 또 있다. 네. 여기에서 이가 있는 이유는 앞에 명사가 있고 여기 받침이 있으니까 이가 있는 거예요. 학술학교 폭풍전야라는 여기 받침이 없으니까 그냥 라는 이 나왔네요. 노래패 아우토반이라는 축구 소모임으로 나누어져 있다. 행정학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그
공부하는 방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만이 아니라 어, 인성을 기르고 우정을 나누고 사회를 이해하는 이제 다른 모임에 대한 소모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이 한번 번호를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 행정학과와 비슷한 학과로는 경영학과를 들 수 있대요. 경영학과. 두 학과는 배우는 과목의 행정이 중점적이라는 면에서 유사하다. 네? 차이점 또한 있다.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공공행정인 정부기관에서 행하는 행정이다. 이에 반해 경영학부에서는 사행정인 비정부기관, 개인, 자, 민간 기업체, 단체에서 행하는 행정을 배운다. 여기 또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행정학과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공을 소개할 거고, 그때 필요한 어휘는 달라지겠죠. 네. 공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사행정은 사익을 추구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가봅시다. 오, 1학년 학생이네요. 1학년 학생이 글을 정말 오, 잘 썼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요? 선생님이 한번 특징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에 글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앞에서는 식품 영양학의 자, 정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분류와 구분을 했어요. 첫째, 뭐 둘째, 셋째로 소개를 했지만 뭐뭐가 여기에 속한다. 분류와 구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음, 특징을 설명하고요. 이제 특징이 보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셋째, 뭐 둘째, 셋째로 소개를 했지만 뭐뭐가 여기에 속한다. 분류와 구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보면 특징을 설명하고요. 이제 특징이 보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소모임도 한다는 그런 특징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방법이 자 여기 보세요. 뭐뭐로 나누어져 있다. 분류 구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여기요. 행정학과하고 경영학과의 비슷한 점, 유사하다, 차이점, 이 뭐죠? 네. 아이고, 차이가 아니라, 네. 비교, 대조.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 친구는요, 비교 대조의 방법으로 행정학과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교 대조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한번 보세요. 뭐뭐라는 면에서 유사하다. 이에 반해. 뭐뭐 하는 반면에 비교 대조의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체크해 볼게요.
자, 뭐뭐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차이점 또한 있다. 이에 반해 뭐뭐 하는 반면에. 자, 우리가 배운 표현 중에서요. 4개가 나왔어요. 이런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써볼 때는 한국어로 진짜 쓰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요.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설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어떤 방법을 쓸까? 방법을 정해야 돼요.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시작하면 보통 한 줄, 두 줄 쓰면 끝. 많이 쓰면 세 줄. 더 이상 쓸 말도 없고요. 그리고 내용 정리가 안 돼요. 이 말했다가 그 다음 또 다른 말했다가 내용 정리가 안 돼요. 자, 이런 것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 중간, 끝을 디자인, 네,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넣어봐야죠. 여기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거 누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글을 쓸 때 무섭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거 누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글을 쓸 때 무섭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자, 네.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이 친구가 뭘 소개했죠? 자, 졸업 후에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 공무원이 되다 라는 말을 썼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학과의 특징이 뭐였죠? 이 학과가요. 이게 이제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 사람이 얼마나 잘 자라는, 좋은 사람인가, 네, 좋은 사람인가, 인성, 네, 인성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는 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인성을 위해서는 이런 소모임, 네, 클럽이 있다는 얘기죠. 자, 관련되는 학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경영학과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경영학과와 자, 어떻게 했죠?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행정학과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행정학과가 경영학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학과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 친구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 뭐죠? 자, 글을 쓸 때 무엇을 쓸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쓸까? 어떻게 시작하고 중간에는 어떻게 전개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리할까? 네, 무엇을 강조할까? 네,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는 여기에 맞는 표현이 뭐지? 자, 여기에서 비교 대조면 비교 대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지? 네,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전공을 소개해 보도록 하지요. 예. 잠깐 쉬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